자, 이런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길이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받게 됐을 때 관련 입장 있으신가요? 임기가 2년인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한 겁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 이제는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겠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탈옥시켜서 사법 질서를 파괴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을 몰락시킨 주요 책임자입니다. 이제 자신의 탈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과 심우정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심우정 전 총장의 특검의 소환은 거의 임박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특검에 가서 수사받는 그런 불명예는 본인 개인의 불명예뿐만 아니라 검사 전체 2,000명에 대한 불명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퇴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탄핵 때도 사퇴 안 하던 검찰총장을 검사장 인사 때문에 사퇴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로 저 부분입니다. 검찰의 수장이 특검에 불려가갖고 수사를 받게 된다? 글쎄요, 지금 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시점에 자진 사퇴를 했는지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특검의 수사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래요? 부분, 그 그림을 그려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의 리더십은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결정적 사건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결정적 증거가 나왔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관련된 수사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면서 이미 리더십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내란 특검도 지금 피의자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자녀 특혜 의혹도 있죠. 거기에다가 뭐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명분과 뭐 리더십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 이 검찰 수장과 검찰 수뇌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났는데요.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가 시작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개 비판에 앞장섰던 인물이죠. 임은정 부장검사가 어제 파격 승진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뭐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국민 추천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많은 지지자들이 임은정 그 검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에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누가 봐도 코드 인사의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검찰개혁 과정에 있어서 임은정 검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인 점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약간의 속도 조절이 있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고, 또 봉욱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의 어떠한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부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에서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검찰 조직의 인사가 대대적으로 나면서 속된 말로 물갈이가 지금 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 정부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듯 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말만 하지 매 정권마다 나왔던 검찰 개혁 그냥 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뭐 속도 조절을 하자고 했다고 해서 이런 검찰 개혁을 늦추자 뭐 이런 뉘앙스로 발언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뭔가 국민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좀 더 많은 검찰 내부의 인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더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 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전 검찰 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봉욱 민정수석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계속 강하게 고집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검찰 내부로부터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검사 시절에도 상당히 리더십과 이런 실력을 인정받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분이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면은 네.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는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단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다라는 말 제가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사법 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또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수사 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형사사법 체계 관련해서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